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 정지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매일경제TV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요새 이런 질문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청약을 해야 할까?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내가 잘못해서 청약 받아서 나중에 입주할 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오늘은 청약을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버티던 강남권 아파트도 꺾였다. 송파구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 정말 이렇게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가격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집값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로 파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위안을 하고, 그런데 아예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집을 사야 돼?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약을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서울은 164대 1, 그런데 서울에 지금 보니까 34대 1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근데 인천은 조금 늘어났네요.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은 그래요. 조금 내려갔다고 치는데 지금 서울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상 계속 보시고 계셨던 분은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기억이 날 겁니다. 사실 이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어떤 단지인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때 지금 들어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서울에 작년에 1월달 분양이 정말 10손가락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올해도 사실 계속해서 대여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서울 정말 대여급 이 분양은 꼭 받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이걸 딱 덮고 나서 생각한다면 서울에 웬만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딱 선을 그어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는 약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최근에 미분양 났던 우리 영상 기억하시죠? 바로 송도자이입니다. 그것은 미분양 나는데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분양가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정말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청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하나?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은 그냥 눈 딱 감고 청약을 한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이거나 초소형은 조금 물음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그리고 전용 면적 59,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경기도, 인천, 전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입주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청약을 해서 우리가 입주까지 2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입주 물량이 생기잖아요. 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곳은 여러분 지금 경쟁률이 낮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경기도 광주에 지금 입주 물량 없으니까 경기도 광주는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나눠 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A 지역에 집이 없으면 B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단지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안양입니다. 지금 안양시 집 안 팔리고 집값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조금 많고 작년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많다가 그리고 입주 물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청약을 받고 몇 년 뒤에 입주요?
2년 뒤에 입주니까 2년 뒤에 집값이 안 떨어지길 바라고 그 뒤에도 안 떨어질 만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넓게 생각하면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을 곳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3기 신도시 인근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꼭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약을 받아도 되는데 볼판이야.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신규 교통망이 들어오는 곳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규 전철망 중에서 올해 새로 뚫리는 곳 진접선 4호선 연장이고요. 대곡 소사선 어디냐고요? 대곡역까지 GTX A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신분당선 개통을 합니다. 신사역까지. 신림 경전철 올해 새로 뚫리는 곳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청약이 나오면 여러분 꼭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남몰래 땅을 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한 공사 중인 데는 정말 여기는 그냥 무조건 뚫리는 곳이에요. 동북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인근에 청약이 나오면 여러분 청약을 꼭 해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규 교통망이 들어오는 곳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교통망을 여러분 어디서 보냐면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옆에 개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누르면 네, 맞습니다. 신규 교통망인데요.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GTX A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GTX A가 지금 운정 신도시에서 출발하잖아요. 운정역입니다. 여기는 청약을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규 교통망이 있는 곳 잘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의 개발 지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 세밀하게 보고 싶어 그런 분은 미래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전문가만 투자자들만 보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철도 DB는 진짜 철도 덕후이신 분이 정리를 쫙 해보셨습니다. 쫙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 시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우리 GTX A 노선 기억하시죠?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TX A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 개통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공했던 날짜 기억하세요? 네, 착공한 날짜가 이렇게 그리고 뭐 착륙력이 언제 되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교통망도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지금 보면은 가장 착공도 했다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규 교통망이 들어오는 곳은 청약을 지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싼 곳,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 시세가 이런데 분양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변 시세보다 싼 곳이라면 이 주변 시세가 내리면 조금 이렇게 똑같아지지만 이것은 더 싼 거, 더 새 거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여러분들을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하면은 청약을 받아도 좋다. 그런데 거의 같다고 하면 조금 물음표를 했다가 입주 물량과 신규 교통망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알쏭달쏭한데요.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곳입니다. 실거주자들이 선호한 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거. 그런데 너무 개별성을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 살기 좋다라는 건 아이들 학교도 잘 보내는 곳. 학군이 있었으면 좋겠어. 매주 장을 보는데 너무 무슨 상가도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기 좋은 것들의 요소가 많이 있는 곳이 여러분 지금 당장 청약을 받아도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청약을 받아도 좋은 곳 정말 명확하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동안 다른 분이 청약을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내 집 마련하시고요. 그래도 요런 요소를 꼭 따져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